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순정댁에게 일어난 짜릿한 사랑 이야기 이제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순정댁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아이들이 먹을 보리죽을 쑤어놓고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하러 가려고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막내가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울먹이며 치맛자락을 붙잡자 순정댁은 얼른 보리죽 한 사발을 떠주며 민씨가 오늘은 이거 먹고 누나 형들 말 잘 듣고 놀고 있어. 엄마가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올게. 순정댁은 애가 넷이나 딸린 과부로 막내 민식이가 태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잃은 뒤로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하루하루가 고단하기만 하였지요. 그날은 오랜만에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인 최대감 집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최대감 집일은 대부분 하인이 처리하였으나 가끔 잔치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예외 없이 순정댁을 부르곤 하였지요. 안방마님이 시키는 대로 순정댁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한창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저만치서 뚫어지게 보는 이가 있었으니 평소에 여색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최대감이 그날따라 유난히 순정댁의 몸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하기에 편하도록 잔뜩 허리끈을 동여맨 순정댁은 풍만한 엉덩이와 가슴 사이에 깊게 팬 잘록한 허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 우물가에서 땀을 닦아가며 일에 몰두하는 저고리가 반쯤 젖어있는 그녀를 바라보던 최대감은 오늘 보이는 저 여인이 풍선처럼 빵빵한 것이 나를 완전히 자극하는데 가슴이 왜 이리 콩닥거리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허리끈 위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요염한 모습에 설렘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최대감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꿀꺽하고 마른 침을 한번 크게 들이키자 목이 탁 막혔습니다. 삼돌이 어디 있느냐?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떠오너라. 갑자기 왜 이리도 목이 타는지. 어험. 최대감은 순정댁의 요염한 자태를 지울 수 없어 언뜻언뜻 그녀의 몸매를 떠올리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러나 순정댁은 최대감으로부터 자신이 주목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여느 때처럼 열심히 일을 하였지요. 하지만 최대감의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고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 잘록한 허리 위아래로 풍만한 몸매가 이렇게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하다니 나 원 참 기이한 일이로다. 최대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정댁이 일하는 곳으로 슬금슬금 다가가서는 그냥 지나치곤 하였지요. 최대감은 결국 참지 못하고 순정댁에게 말을 붙이고자 그녀가 일하고 있는 대청마루 섬돌 옆으로 느릿느릿 걸어갔지요. 이보게나 순정댁. 최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순정댁. 자네가 이 집 저 집을 옮겨다니며 일하자면 많이 힘들 것이니 아예 우리 집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건 어떻겠는가? 집안 행사가 많으니 일손이 계속 필요할 것일세. 소인이야, 대감님 댁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서 좋지요. 그렇구먼. 잘 되었네. 그럼 내가 정직이에게 일러 1년을 약조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놓겠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난 순정댁이 다른 일감을 가지러 돌아서며 보이는 잘록한 허리에 최대감은 바짝바짝 입이 말랐지요. 그날부터 최대감의 머릿속에는 온통 순정댁만 떠올라 도무지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집에 있으면 일하는 순정댁을 훔쳐보는 재미로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청마루에서 곰방대를 물고 물끄러미 순정댁을 지켜보던 최대감은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목소리가 울렸지만 최대감은 순정댁 옆으로 다가서자 그만 자신도 모르게 순정댁을 향해 어설픈 관심을 보였지요. 순정댁. 요즘 살림이 많이 힘들다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먹을 거라도 풍족하게 사주게나. 하면서 열량이 들어있는 쌈지를 순정댁 손에 쥐어주고 말았어요. 대감마님, 품삯 쓴 청직이 어른한테서 받고 있는데 또 무슨 돈이랍니까? 순정댁은 얼떨결에 최대감이 주는 쌈지를 받아들고
적지 않은 돈임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게 되었답니다. 생각지도 않게 생긴 돈이기에 늘 보리죽만 먹는 아이들 생각에 흰쌀과 푸죽간에서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구입하여 집으로 향하는 순정댁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하였지요. 어머니,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야, 이놈아! 우리 집에서 누가 생일이라고 해도 이렇게 잘 먹어본 적이 있니? 아무래도 누가 부잣집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닌가 싶구나. 어머니, 그러면 우리 누이가 부잣집으로 팔려가요? 동네 사람들이 걸핏하면 딸을 부잣집으로 보내라는 말을 하다 보니 그 말이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는지 아이들은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도 슬쩍슬쩍 눈치를 살폈고 그 모습을 지켜보자니 안쓰럽고 애절한 마음이 들어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아니다. 그동안 허구한 날 보리죽만 먹였는데 오늘은 갑작스러운 돈이 생겨. 오늘만이라도 실컷 먹으라고 사온 것이니 실컷 먹어두거라. 언제 또 고기 반찬을 배불리 먹겠느냐. 그리하여 순정댁은 아이들이 정신없이 먹는 것만 보아도 뿌듯했습니다. 최대감의 배려로 순정댁이 매일 대감집 일을 하러 오자 최대감은 순정댁을 보는 즐거움으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여 곰방대를 연신 뻐끔거렸지요. 살짝 드러내며 일하는 순정댁의 요염한 엉덩이와 풍만한 가슴을 훔쳐보는 즐거움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끔 열량이 들어있는 쌈지를 순정댁 손에 넌지시 주며 손을 한 번씩 꽉 잡곤 하였지요. 최대감은 예전에는 여인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순정댁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순정댁이 허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괜히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고 뜨거운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갔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순정댁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 옆 부엌 앞으로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물동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자연스럽게 이끌려 최대감은 괜한 헛기침을 하며 순정댁 곁으로 다가갔지요. 순정댁, 물동이가 무겁지는 않은가? 그런 힘든 일은 다른 하인에게 시켜도 될 터인데. 최대감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그의 묘한 시선과 미세한 떨림을 순정댁은 그냥 모른 척 미소를 지었죠. 최대감으로부터 덤으로 받는 열량의 쌈지는 순정댁으로서는 엄청난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감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보다는 힘이 아주 세거든요. 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흘렸답니다. 허허, 그렇구먼.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쓰는 힘도 다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먼. 대감은 능청스럽게 농담까지 하며 자연스레 순정댁의 허리 아래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소매 안에서 작은 쌈지를 꺼내더니 순정댁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지요. 오늘도 열량이 들어있는 쌈지를 건네며 최대감이 부드럽게 손을 겹치자 둘 사이에 짜릿한 전율로 한순간 달아올랐습니다. 순정댁도 오늘은 웬일인지 모르게 가슴이 팔딱팔딱 뛰었고 최대감은 쑥스러움을 미소로 대신하며 손을 놓지 않은 채 더욱 강하게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리도 큰 돈을 또 이렇게 주시니 소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손으로 대감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애교 섞인 웃음을 흘렸답니다. 하지만 그 짧았던 닿을 듯 말 듯한 스침만으로도 최대감의 가슴은 요동치고 심장이 벌떡거려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가슴을 느끼는 순간 순정댁도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대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묘한 긴장감과 떨림에 흥분되어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상황을 즐기며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별다른 수고도 없이 매번 열량씩 최대감으로부터 받다 보니 순정댁은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담감에 혼란스러웠지요. 마을 이곳저곳을 돌면서 허드렛 일로 벌이할 때보다는 살림이 훨씬 넉넉해졌어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보리죽만 먹이지 않아도 되었으니 최대감의 접근을 냉정하게 뿌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순정댁은 최대감이 차라리 하루빨리 속내를 드러내 속전속결로 깊은 관계를 원했죠. 열량을 줄 때 헛물만 켜면서 손만 잡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지요.
순정댁을 바라보는 최대감의 이글거리는 눈빛에 비해 작업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 보니 순정댁은 속이 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진척된 것 없이 몇 달이 더 지나면서 드디어 최대감이 결정을 내렸지요. 은밀하게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순정댁에 넌지시 전하였어요. 순정댁, 오늘 수시에 물레방앗간에서 잠깐 볼 수 있겠는가? 순정댁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면서 대감마님, 무슨 따로 시키실 일이라도 있는 것이에요? 아니야, 뭐 줄 것도 있고 순정댁에게 따로 할 말도 있어서 말이야. 알겠어요, 대감마님. 순정댁이 웃어주자 최대감은 오랜 수건 사업이라도 이룬 것처럼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며 발걸음이 한결 가볍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순정댁의 마음속에도 최대감에 대해 좋은 감정이 싹트고 있던 차에 최대감의 오랜 망설임이 끝났다 싶어 순정댁의 마음도 한결 가볍고 무언가의 큰 기대감에 부풀게 되었지요. 물레방앗간에서 최대감을 몰래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순정댁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다가 어느덧 술시가 되어 물레방앗간에 도착하니 최대감이 벌써 와 있었어요. 순정댁, 어서 오게나. 오, 지금은 허리끈을 풀고 왔구먼. 이곳에서는 힘쓰는 일이 없을 듯 싶어서요. 하지만 나는 순정댁이 허리끈을 놓고 있는 모습이 아주 요염하여 위아래로 확실히 구분을 지어주니 보기에 좋았구먼. 아, 위아래 구분이 확실하긴 하지요. 호호, 그럼 대감마님, 앞으로는 계속 허리끈을 질끈 매고 다닐게요. 그러면서 순정댁이 먼저 최대감 옆으로 다가와 살포시 몸을 기울이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은 순정댁이 계속 내 눈에 어른거리고 멀리서라도 순정댁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는 것이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여인에 대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지 뭔가. 어머나, 그러셨어요? 호호, 사실은 저도 대감마님을 뵐 때마다 연세에 비하여 젊은 사내 못지않은 건장한 풍채와 듬직한 모습에 마음이 설레었답니다. 그리고 대감마님 덕분에 아이들이 호강하고 있지요. 이제 보리죽을 안 먹어도 되니 이 모두가 대감마님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 내가 순정댁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니 오히려 안타깝구먼. 최대감은 말이 끝나자 동시에 두 팔을 벌려 순정댁을 끌어안았습니다. 순정댁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최대감의 가슴팍에 못 이기는 척 살며시 안겼지요. 순정댁의 허리를 감싸 안은 최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요. 그런 최대감의 순수한 모습이 너무 귀여워 순정댁은 그만 피식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왜 웃는 것인가?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는가? 아닙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께서 너무 순수하셔서 초인 그만 웃음이 나왔지 뭡니까? 아, 내가 그랬는가? 내 오늘 순정댁의 마음을 알았으니 조만간 한적한 곳에 집 한 채를 준비해 놓겠네. 내가 그곳에서 순정댁을 자주 만날 수 있겠는가? 명색이 양반 체면에 물레방앗간에서 몰래 순정댁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는 없지 않겠는가?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마음 편히 정갈하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터이니 말이야. 최대감 못지않게 한껏 몸이 달아오른 순정댁도 아쉽지만 최대감의 말에 몸과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추스르면서 말하였지요. 대감마님은 양반 중의 양반이십니다. 이런 곳도 긴장감이 있어 훨씬 재미질 텐데 초인을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대감은 자세를 가다듬으며 준비해온 보따리를 순정댁에게 넌지시 건네면서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지난번 자네 손을 만져봤을 때 손이 아주 거칠더군. 그래서 동백기름 한 통하고 아주까리기름 한 병하고 아이들 옷 대입이라고 명주천을 조금 준비했네. 대감마님, 늘 이렇게 자상하게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무슨 감사. 내 순정댁이 좋아서 하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무엇인들 못해주겠나. 조만간 집을 사서 나중에 그 집을 순정댁이 아이들과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네. 오늘처럼 이렇게 내 옆에만 있어 주게나. 그리하여 물레방앗간에서의 짜릿한 시간을 보내고 순정댁의 마음을 확인한 최대감은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서둘러 기와집 한 채를 부인 몰래 사들였지요. 드디어 어둠이 내린 기와집에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김대감은 슬며시 순정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다소 서툰 손놀림으로 순정댁의 손등부터 조심스레 만지며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엉키고 흩어지길 한참 순정댁은 날이 밝기 전 살짝 몸을 수습하고 밖으로 나섰고 최대감 역시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쉽게 눈을 떼지 못했지요. 이런 달콤함을 이제야 느껴보다니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 덩어리야. 최대감은 혼잣말로 입가에는 떨쳐내기 힘든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뒤로 최대감은 안방마님의 눈을 피해가며 새로 사들인 기와집에서 순정댁과 둘만의 짜릿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때 아닌 홍수로 순정댁의 초가집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지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아이들까지 모두 기와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최대감이 기와집으로 찾아와 순정댁과 아이들을 둘러보고는 말했어요. 순정댁, 아이들의 생긴 모습을 보니 저마다 재능이 있어 보이는구먼. 내가 아이들을 위해 글 선생을 붙여주면 어떻겠는가? 순정댁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글 선생이라뇨. 저희 형편에는 과분한 일입니다. 최대감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나 내가 뒤를 봐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하여 훗날 과거라도 보게 된다면 이 또한 기쁜 일 아닌가. 자네가 몰락하여 과부만 아니었어도 자네도 안방마님이 아니었던가. 아이들도 과거 시험을 보았겠지. 그리하여 최대감의 알선으로 순정댁 아이들로 하여금 서당에 가서 글 공부하도록 하였지요.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고 어리둥절했지만 글 공부에 푹 빠져 얼마 지나지 않아 서당의 다른 아이들과 나란히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일취월장하였지요. 어머님, 오늘 배운 것들 복습해야 하니 초롱불을 좀 더 켜두시면 안 돼요? 서당을 다니며 배움을 향해 적극적인 아이들의 모습에 순정댁은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 모든 게 대감마님 덕분이니 나중에 꼭 은혜를 갚아야 하느니라. 하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틈틈이 일러주곤 했지요. 그렇게 최대감은 자연스럽게 기와집에 드나들었고 아이들도 글 공부에 매진하며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던 시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최대감이 갈수록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고 가끔 날을 새는 일도 있어 안방마님은 수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자가 생겼음에 틀림없어. 대감이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지 행선지도 모르고 부인은 최대감을 의심하면서 그의 행동을 예전보다 더욱 예의주시하였습니다. 부인은 최대감 몰래 하인을 시켜 뒤를 미행토록 하였고 곧 순정댁이 있는 기와집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안방마님은 가마를 타고 그 기와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 안방마님은 방 안에서 바느질하고 있던 순정댁과 마주치자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년이 우리 집 대감을 유혹해? 지난날 내 너의 입장이 안쓰러워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하였거늘 일은 안 하고 우리 집 대감을 꼬시는데 애를 썼구나. 얼마나 꼬리를 쳐댔으면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대감이 너같이 애가 주렁주렁 달린 과부한테 넘어갔을까? 남자 하나 잘 꼬여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좋더냐? 순정댁은 아이들이 들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려 했지만 이미 안방마님은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야단법석을 피우고 있었지요. 내가 우리 집의 재물을 빼돌려 아이들까지 과분하게 공부를 시킨다지. 내 인연 당장 이 짓거리를 멈추지 않으면 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년 망신을 주고 멍석말이를 할 것이야. 안방마님은 서름에 복받치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순정댁에게 거침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순정댁은 애써 침착함을 지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깟 몇 푼의 눈이 멀어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것인가? 하는 자책도 들었어요. 하지만 최대감 정성과 배려를 잊지 못하는 자신의 진심은 어쩔 수 없었지요. 아이들은 마루 기둥 뒤에 숨어 벌벌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난동을 피운 뒤 안방마님은 욕설을 쏟아내며 돌아갔지만 순식간에 그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지고 말았습니다. 최대감이 과부 순정댁을 옆에 끼고 집까지 마련해줬다고 하네. 안방마님이 찾아가서 한바탕 아수라장이 됐다지 뭐야?
온통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순정댁은 아이들의 눈치를 먼저 살펴야 했고 최대감 역시 부인의 눈치를 보면서 날 선 다툼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335 모일 때마다 과부 주제에 최대감을 홀려 빼돌린 돈으로 온 식구가 호의호식한다고 하네. 온통 마을은 최대감과 순정댁의 불륜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길을 지나다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순정댁의 아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서 달아나곤 했지요. 평소 같으면 다정하게 인사를 주고받던 동네 안악들도 다들 시선을 피했으며 아이들 또래 친구들마저 숙덕거리거나 힐끗힐끗 째려보며 시시덕거렸습니다. 맏아들 영식은 서당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웅성거리며 힐끗거리는 시선이 영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얘들아, 제가 그 순정댁의 아들이래. 너희도 들었니? 어휴, 우리 어머니가 아비 없는 애들이랑은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했어. 영식이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입을 꾹 다문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달려들어온 영식이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찢어질 듯한 가슴을 움켜쥐고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둘째 상식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괜히 돌멩이를 힘껏 차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커서 꼭 출세해 사람들 입을 모두 다물게 할 거야. 그날 밤 순정댁이 방으로 들어오자 영식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서당은 나가지 않겠어요. 혼자서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출세하면 사람들도 우리에게 더 이상 손가락질 못할 거예요. 어린 동생들도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더 열심히 글 공부하여 다른 아이들 모두 이길 거야. 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순정댁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래, 고맙다. 얘들아, 미안하구나. 이런 꼴 보여서. 하지만 엄마는 너희 공부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게다. 그렇게 아이들은 놀림과 수치를 동력 삼아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가장 마디였던 영식이는 밤새 글을 읽고 새벽이 되어서야 책을 덮었으며 둘째 상식이는 무술과 말타기를 더 열심히 익혀 장부로서 이름을 떨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막내와 셋째 딸도 저마다 자기 길을 찾아서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리거나 예능을 갈고 닦았지요. 마루에서 고춧잎을 다듬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순정댁은 비록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가 되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의지를 불태운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설령 누구도 우리를 좋게 보지 않는다 해도 너희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큰 길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순정댁은 아이들이 기특하여 수시로 꼭 끌어안고 다독여 주었지요. 아이들도 어머니의 눈물 어린 지지에 더 힘을 내게 되었답니다. 시간은 흘러 순정댁 아이들은 성장하여 제법 실력이 일취월장하였고 최대감은 힘겹게 부인과의 갈등을 수습해 가면서도 틈나는 대로 기와집을 찾아와 더욱 은밀히 지원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최대감이 관여하고 있던 관청 사업에 돌연 비리가 불거지게 되었어요. 최대감을 시기 질투하던 자들이 모함하여 최대감 가문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최대감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자 했고 벼슬길을 기대하던 친인척들도 줄줄이 파직되거나 밀려났지요. 그러다 보니 최대감 식솔들은 갈 곳이 없게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순정댁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대감마님, 지금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비록 넉넉지는 않아도 대감마님께서 거처하실 곳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찌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 혼자도 아니고 처자식이 함께 있는데. 최대감은 착잡한 마음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순정댁은 보드라운 말로 최대감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다른 가족도 함께 오시면 되지요. 마님께서 제게 하셨던 일은 잊으려 합니다. 그리고 대감마님 때문에 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와집은 대감마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니 대감마님 집이 아닙니까요? 전 그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대감의 식솔들은 기와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순정댁, 지난날 일은 잊어주게나 내 잠깐만 머물도록 하겠네.
안방마님은 자존심을 죽이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두 집 살림은 서로 불편한 관계를 묻어두고 함께 살게 되었지요. 세월은 흘러 순정댁 아이들이 성장하여 장성한 맏아들은 과거에 응시할 기회를 얻었고 둘째는 무관의 뜻을 두어 무예를 더욱 능숙하게 갈고 닦았지요. 저마다 재능을 찾아 차근차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였고 아이들도 이제는 오랜 세월 동안 부모처럼 지내온 최대감을 진심으로 은인이라 여겼습니다. 잊을만 하면 순정댁은 아이들에게 다짐하였지요. 너희가 굶지 않고 글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대감마님의 은혜 덕분이란다. 부디 너희가 벼슬길에 오르거든 절대 그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거라. 순정댁의 바람대로 맏아들 영식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고 둘째는 명망 높은 무관이 되었으며 셋째는 예능에 능하여 임금의 초상을 그릴 정도로 탁월한 실력으로 화원의 직책을 맡게 되었지요. 아이들 모두 자신들의 위치에서 성공적인 길을 밟아 가문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순정댁이 아이들에게 여러 차례 다짐했던 최대감에게 은혜를 갚고 그 덕분에 몰락했던 최대감의 지위와 명예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지요. 대감마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함을 당하신 것일 뿐 결백함이 증명되었습니다. 맏아들 영식이 나서서 관가를 방문하여 직접 아버지 같은 최대감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것이었지요. 결국 억울한 누명을 하나씩 밝혀내고 사원부에 탄원서를 여러 차례 올려 재심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대감은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최대감과 순정댁의 관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흘러 순정댁 아이들이 결국 최대감을 구했구먼. 순정댁도 은혜를 잊지 않고 참으로 큰일을 해냈네.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하였습니다. 최대감은 비록 옛날처럼 거대한 부와 권세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마치 손주처럼 또 자식처럼 아껴주었고 안방마님과 순정댁은 의붓자매처럼 묘한 사이가 되었지만 형님 아우님 하면서 서로를 의지하며 최대감을 잘 내조하였지요. 아이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어머니 순정댁을 대하는 것처럼 최대감과 안방마님을 부모님으로 여기며 잘 섬겼답니다. 내가 그 옛날 순정댁의 잘록한 허리끈에 눈이 멀어 거의 맹목적으로 순정댁을 쫓아다녔는데 그 주체할 수 없었던 욕정이 이렇게 묘한 인연을 만들다니 참으로 세상일은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들구나. 순정댁과 안방마님은 나무를 손질하며 최대감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엿듣고는 마주보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는 이제 한 식구 아닌가요? 흘러간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 그냥 흘러간 대로 지금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새로운 인연이겠지요? 대감마님 덕분에 제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사람의 인연도 악연도 허물도 욕망도 함께 인내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면 조금씩 소멸하고 개선되면 오히려 뜻밖의 인연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최대감과 순정댁의 악연 아닌 인연은 우리에게 뭐라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묘한 뉘앙스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삼남한상, 세옹지마인가요? 훗날 순정댁 아이들은 어머님의 다짐대로 대감 어른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저희는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순정댁의 무덤 앞 비석에 글을 새겼습니다. 비록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기이한 인연이었지만 그 인연 덕분에 아이들은 저마다의 바람대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갚고자 진심으로 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요. 인연도 악연이 될 수 있고 악연도 인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인연이란 좋고 나쁜 것을 명확히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맺고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겠지요. 호의로 맺어진 거짓된 관계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면 결국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남기며 최대감과 순정댁 그리고 아이들은 오래도록 서로에게 은혜를 갚고 나누면서 평온한 삶을 이어갔답니다.
들꽃 야담 애청자 여러분은 좋은 인연만 함께 하세요.